탑1 튜브 음식 최초의 우주 미션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치약 용기와 매우 유사한 금속 튜브에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그들은 쇠고기 야채 또는 사과 소스와 같은 으깬 음식을 입으로 직접 짜내 먹었습니다. 질감은 매우 끈적거렸고 우주 비행사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기내에서 아무것도 떠다닐 수 없어 무중력 상태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기능은 좋았습니다. 1962년 우주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먹은 미국인 존 글렌은 튜브에서 사과 소스를 먹고 정확히 맛있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튜브 음식은 주로 러시아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코티지 치즈나 수프와 같은 일부 음식을 이러한 특정 방식으로 포장합니다. 탑2 냉동 건조식품. 냉동 건조식품은 원래 튜브 시스템보다 개선되어 1960년대 재민이 계획 동안 도입된 이후 가장 일반적인 우주식품 형태 중 하나입니다. 냉동 건조는 대부분의 수분 함량을 제거하여 식품의 무게를 크게 줄이고 유통기한을 25년 이상으로 늘립니다. 단점은 정확한 양의 물로 음식을 끊임없이 다시 수분을 공급하고 부스러기가 우주선 주위에 떠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아폴로 미션 동안 냉동 건조 아이스크림을 실험했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싫어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우주 박물관에서 판매됩니다. 탑3 안정화된 식품. 가장 안정화된 식품은 통조림 식품과 유사하며 우주 비행사는 조리 과정을 통해 음식을 미리 가열하여 물을 추가하거나 질감을 변경하지 않고도 파우치에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가열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이고 냉장고 없이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일부 우주 비행사는 전체적인 맛을 개선하기 위해 파우치를 가열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물 공급으로 인해 이 형태의 식품은 우주 환경에 더 친숙하며 나사에서 선호합니다. 라자냐와 초콜릿 푸딩과 같은 많은 편안한 음식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과일 버섯을 곁들인 쇠고기 팁 토마토 가지도 있습니다. 탑4 음료 분말. 우주 비행사들은 분말 음료로 채워진 파우치에서 음료를 마십니다. 그들은 튜브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물을 추가하고 분말과 완전히 섞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차에서 스무디와 과일 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료를 마십니다. 커피와 같은 뜨거운 음료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 분말 크림이나 설탕이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ISS에는 이탈리아 커피 회사인 라바차가 부분적으로 만든 ISS 프레소라는 자체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었습니다. 일부 맛을 낸 음료는 분말 대신 진공 밀봉된 음료 파우치로 보내집니다. 탑5 한입 크기의 자연식품 우주로 보내지는 일부 식품은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래커나 견과류와 같은 일반적인 건조식품입니다. 일부 한입 크기의 식품은 부스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젤라틴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M&Ms가 ISS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탕 코팅으로 인해 우주 소비에 이상적이며 1981년에 공식적으로 우주식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나사는 멕시코 우주 비행사가 식품 공급에서 토르티아를 요청할 때까지 부스러기가 없는 좋은 우주빵을 만드는데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관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상업식품 제조업체가 이미 우주에 충분히 오래 지속되는 유통기한을 가진 토르티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나사는 우주 미션을 위해 전문 식품회사에서 토르티아를 소싱하기 시작했습니다. 탑6 제수화 가능한 식품. 이것은 견고한 플라스틱 봉지에 밀봉되어 오트밀 수프 또는 파스타와 같은 식품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냉동 건조 식품입니다. 각 봉지에는 우주 비행사가 뜨거운 물을 주입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몇 분 기다린 후 봉지를 으깨서 섞고 잘라서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제수화 가능한 식품은 매우 가볍고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탑7 러시아 우주식품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만의 우주 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보르시 코티지 치즈 또는 고기 피레와 같은 식품이 들어간 통조림 식사나 금속 튜브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휴일을 위해 작은 캐비아도 제공됩니다. 소련 우주식품은 1960년대 처음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은 또한 우주에서의 신선식품 생산의 선구자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살류트 우주연구소의 우주 비행사들은 궤도 우주정원에서 토마토 고수풀 오이와 같은 신선한 식품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궤도에서 술을 한 모금 마신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승무원 중 한 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탑83 디프린트 식품, 나사가 우주 여행과 달 또는 화성 식민지에서의 식량 생산을 위해 연구 중인 미래 개념 중 하나는 3D 푸드 프린팅이며 이론상으로는 우주에서 식량을 만드는 주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무거운 포장식품을 많이 운반하는 대신 오래 지속되는 분말과 젤을 식품 잉크로 사용하여 훨씬 더 다양하고 개인화된 신선한 요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식물이나 곤충을 재배한다면 그것들도 3D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사는 2013년에 인쇄된 최초의 피자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성공적인 테스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는 여전히 프로토타입이며 우주 비행사가 ISS에서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긴 안전 점검을 통과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탑9 우주에서 재배한 식품, 우주기관은 1960년대 소련이 보스호트 2회서 밀 완두콩 양파를 재배한 이후 궤도에서 식물을 성공적으로 키웠습니다. 1980년대에는 살류트와 미르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이 씨앗을 수확하여 이 세대로 자라게 하는 데 성공하여 식물이 우주에서 생애 주기를 완료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획기적인 순간은 2015년에 ISS의 우주 비행사들이 붉은 로메인 상추를 재배하여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먹은 것으로 이는 최초의 공식적인 우주 재배 식사가 되었습니다. 영양 외에도 식물을 돌보는 것은 우주 비행사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에는 나사와 ESA가 비료와 섞인 현지 토양을 사용하여 달이나 화성에 팽창식 온실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과학자들은 가짜 화성 흙에서 감자를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있지만 미래의 임무는 단백질을 위해 식물 농업과 곤충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이 재활용되는 완전히 폐쇄 루프 농장입니다. 식물 폐기물은 박테리아나 물고기를 먹이고 이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긴 임무에서 신선한 음식과 간식으로 승무원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탑10 신선식품 배달 나사는 몇 달마다 우주 비행사에게 포장식품에서 벗어나 사과, 오렌지, 당근 또는 사탕과 같은 더 신선한 식품을 보냅니다. 신선식품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빨리 먹고 종종 공유합니다. 한 우주 비행사는 몇 달 동안 수분이 많은 음식이 없다가 신선한 자몽을 받았을 때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탑11 발효 및 배양식품. 발효 및 배양식품은 더 나은 미래의 우주식품 옵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또는 피클과 같은 발효식품은 더 빨리 상하고 살아있는 미생물을 신중하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우주로 안전하게 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2025년 4월에 최근 연구에서 발효된 미소 페이스트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성공적으로 생산되어 지구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발효된 최초의 식품이 되었습니다. 우주 미소는 지구에서보다 더 강하고 고소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라고도 알려진 배양육은 특수 탱크에서 동물 세포의 작은 샘플에서 자란 실제 고기입니다. 이 세포는 새로운 근육 조직을 형성하여
동물을 키우거나 죽이지 않고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주 비행사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아주 작은 스타터 세포 샘플에서 승무원에게 먹이를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고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장기 우주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재배한 유제품 계란, 생선, 심지어 가죽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 12 폐쇄, 루프 식품 시스템. 이 매우 미래적인 아이디어는 우주선의 모든 것이 다른 부분을 먹이기 위해 재활용되는 식품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완전히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주선이나 화성 기지 안에 작은 지구와 거의 같습니다. 남은 음식부터 식물 심지어 인간 폐기물까지 모든 것이 이러한 물질을 분말로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 또는 단백질 페이스트와 같은 식용 물질로 분하지 않은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이 시스템에서 식품으로 재활용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는 이미 대부분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숨결과 땀을 식수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사람들이 러시아의 바이오스산 및 나사의 바이오플렉스와 같은 완전히 재활용된 밀폐 시스템에서 몇 달 동안 살았던 테스트 실험실을 건설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이 개념을 통해 우주 비행사는 지구에서 보급선 없이 우주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우주 음식의 진화를 통한 이 여정이 다음 식사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채널을 좋아해 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과학과 역사의 최전선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요. 우리의 다음 우주 발견이 곧 제공될 것입니다.